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거는 과거에도 이슈가 됐던 거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또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리튬으로 이제 치매도 치료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영업이익이 다시 2배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주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또 2차 전지 관련되는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거의 마이너스 90% 가까이 하락한 섹터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워 담을 만한 시대가 아닌가,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재가 이제 시장이 굉장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붐들이 또 많이 불기 시작해요.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상승을 주도한다라는 건 사실 보다시피 이 ETF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2차 전지가 맞다라고 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ETF에 대한 순자산만 15조가 증가했는데, 여기서 이 ETF에 대한 시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게 누구다? 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2차 전지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 2차 전지 테마를 본다라고 하면요, 뒤에도 이제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상위 10개 중에는 이미 8개가 지금 2차 전지 상위군, 상위군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순자산 증가는 이제 테마형 ETF 쏠림과 맞물리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들이 공격적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데가 어디다? 2차 전지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ETF에 대한 강한 수급이 몰리는 이유 중에는 테슬라라든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 호조라든지 리튬 니켈 등 원자재 가격 안정, 이런 실적 개선,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나와준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실질적인 우리가 말했다시피 보는 그대로 어떻게 되고 있다. 이제 상반기 이후에 ETF 수익률을 봤더니 아까 이제 10개 정도 있죠. 이 중에서 보다시피 차이나 바이오테크와 플러스 글로벌 히토류 전략자원 이거 두 개를 제외하면은 다 그냥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탑10 레버리지, 양극재, 테마, 산업 쭉쭉쭉.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이만큼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지금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라고 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썸네일에도 말했지만 어떤 특정 기업이 영업이익이 2배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2차 전지 ETF가 지금 내년보다는 영업이익이 2배는 더 오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된다 이런 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알다시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만 받쳐줘도 말도 안 되게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과거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지만 전기차 캐즘이다 화재다 하면서 다양한 걸 겪으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죠. 그러면서 2차 전지주가 많이 무너졌던 건데, 지금은 실적에 대한 기대까지 다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 타점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또 뭐예요? 내가 기존에 2차 전지주들 많이 물렸다라고 하면은 물을 타는 그런 또 타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보다시피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좋으면 좋아졌지 안 좋아진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뭐냐? 일단은 기업들이 이미 매출로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아까 앞에 얘기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7월 수입차만 본다 하더라도 판매 1위를 탈환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슬라가 이 판매 1위를 탈환했지만 특정 나라, 영국을 중심으로는 BYD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영국 시장 내에서는 이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미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서 BYD도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치고 올라오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최근 전기차 캐즘이다 하고 있긴 하지만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하고 있다?
이 판매량이 150%를 뛰어넘으면서 이미 실적으로서 뭐한다 증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시점이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는 게 맞다라 보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받쳐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 2차전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기차 판매량은 이제 시작인 거고요. 이제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시작인 거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도 지금 또 받쳐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2차전지 시장의 동력이라고 하면서 떠오르는 뭐예요? ESS. ESS 시장이 또다시 뭐하고 있다?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ES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상 누구 때문에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까? 이거는 2차 전지 시장이 떠오르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이 ESS 시장이 부각받았던 것, 성장할 거다라고 과거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건 뭐 때문이다?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죠, 인프라 투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AI 같은 경우는 결국엔 전력이에요, 전력. 맨날 이 전력 부족 현상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전력을 똑똑하게 소비하느냐. 최소한의 이 전력 소모를 가지고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느냐, 이런 것들. 여기에 있어서 필수였던 게 뭐였습니까? ESS였죠. 그래서 과거부터 같이 떠올랐던 게 뭐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투자와 함께 데이터 센터에서 각광받았던 게 ESS 시장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서 지금도 얘기하는 게 데이터 센터용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2034년도에는 177억 달러 돌파 전망하는데, 이 시장 규모가 대략적으로 25년 현재 기준 대비해서 얼마, 거의 지금 보다시피 3배 이상 오히려 시장 규모가 성장할 거로 보는 거예요. 다 몇 년 만에? 9년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 성장 속도도 가파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리튬이온 배터리, 그래서 여기 데이터 센터용 리튬이온 배터리 이 시장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다?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가 오히려 시장의 폭발적 성장 가능성에 주목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운용의 효율과 안정성을 이거를 챙길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가 지금 뭐 반짝 반등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반짝 반등이라기에는 이미 전기차 캐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대를 지나다가 전기차 캐즘과 함께 많이 무너졌다가 이제 본격적인 뭐예요? 실적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추가적으로 여기 또 뭐까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2034년도까지 이 데이터 센터용 ESS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면서 이 시장 성장, 실적을 또다시 견인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될 거고요. 여기 플러스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사실 여기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리튬이온 배터리를 봐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ESS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이 더 크니까.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뭐다?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우리나라 배터리의 제2의 성장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바로 중국 때문이죠. 지금 중국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점유율을 90% 이상 차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이걸 뭐 하려고 해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퇴출을 시키려고 하죠.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근 중국과 이런 관세 전쟁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이런 경쟁 이후에 중국이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건 누구다?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6조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삼성 SDI라든지 이런 기업들, SK온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공급을 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른, 과거에는 기대 실적만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기대 실적에다 플러스 보여지는 실적까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2차 전지가 지금 오히려 단기에 끝나지 않을 확률도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플러스 알파로다 또 오늘 또 호재가 나온 게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리튬 가격,
그러니까 CATL이 지금 대형 리튬 광산 생산을 일시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채굴 허가증이 9일에 만료가 됨에 따라서 작업을 중단했고요. 물론 이게 회사 측에서는 회사 전체의 큰 경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3개월, 최소가 3개월은 중단한다라고 보도가 됐거든요. 이게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간의 리튬의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 하더라도 3개월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특히나 이 3개월, 최소가 3개월이라는 거지 길면 6개월, 9개월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 뭐가 됩니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줄어들고 이게 리튬 가격 상승으로 연계가 되겠죠. 이게 또다시 뭐가 된다?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수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적 반사익으로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리튬 가격이 지금 단기간에 좀 조정을 다시 준화하더니 바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고요. 지금도 이제 많이 25년도 들어서 올라가나다 내리 하방으로 왔던 리튬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추세죠. 톤당 이제 중국 위안입니다. 74,500 위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여기 74,5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현재 길게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강한 저항 구간대가 어느 정도였다? 약 8만 위안 정도였어요. 8만을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10만 정도까지는 또 금방 갈 수 있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3개월이면은 10만 위안까지도 치고 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이 10만 위안을 뚫었을 때는 과거에 여기 어디까지 또 치고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거는 리튬이 이제 2차 전지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있던 이야기긴 해요. 예전에도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은 10몇 년 전에도 리튬이 치매를 예방한다라는 그 자료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뭐예요? 그래서 그 예방한다는 걸 가지고 하버드대가 10년을 연구한 성과가 이번에 발표가 나온 거예요. 성과가 발표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생쥐에게 이 리튬을 통한 생쥐 실험에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게 지금 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실질적인 치료 방법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리튬이 또다시 어디에 사용된다? 치매 연구 개발에 본격적으로 더 활용이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버드 대에서 끝이 아니라 다양한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도 연구 개발에 또 투자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이번 발표를 통해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뭐다? 치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또 다른 정신질환, 신경계 질환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리튬이라는 부분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제약 바이오의 영역으로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뭐가 돼요? 수요가 말도 안 되게 급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신경, 정신 이런 치료 관련되는 부분은 이 암과 관련된 것처럼 불치병처럼 뭐 하게 돼요? 말도 안 되는 투자, 막대한 투자금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기업들은 돈이 된다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이 연구개발에 따른 수요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또 연결된다고 하면 이 역시도 2차 전지에 다시 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묻지마 매수를 해도 저는 나름 괜찮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섹터를 살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과거에 경험했지만 전기차 관련 섹터가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어떤 섹터는 안 중요합니다. 어차피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무얼 사도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그럼에도 내가 뭘 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레버리지를 사세요. 어차피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고점 찍고 무너지고 하방추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이 움직이면은 얘도 그냥 평균값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살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2차 전지 레버리지를 보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2차 전지를 사셔도 좋고,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그냥 물 타셔도 좋고,
그래서 이번 기회는 저는 오히려 2차전지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 물도 타고 아니면은 또 다시 신규 접근하고 괜찮은 또 기회 타이밍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